자, 반갑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 이 조합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배당이 막히고 바뀌다 보니까 계속 수정하느라 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어쨌든 처음 어제 봤던 생각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어,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뭐 1, 2순위 가고 고배당으로 이제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라 컵 대회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소하게 가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사실 이 J리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유튜브에 따로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다시 보기로만 남겨드릴 거고, 어, 혹시라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대구 라이언시티하고 이제 아침 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와사키하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오늘 J리그에서 유일한 이제 리그 경기거든요. 최근 가와사키가 일단 4경기 무패 중이고, 최근에 득점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요코하마는 뭐 상성에서는 최근 가와사키 원정에서 2번 잡긴 했지만, 도쿄베르디 포함 홈경기 포함 이제 원정 2경기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기 때문에 홈에서는 요코마리도 아직 무패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률 보면은 총 3경기 다 0,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고야, 오카야마, 산프이로. 그리고 가와사키가 초반에 이제 교토상가한테 한번 지긴 했는데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득점도 좋고. 요거는 가와사키로 배당이 올라가는데 저는 가와사키 승부입니다. 요건. 가와사키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마바리하고 도쿠시마인데 사실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지금 배당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확실히 컵 대회는 주전을 안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1부에서 뭐 2부에서 잘 나가는 팀들, 특히 2부보단 1부에서는 후반에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1부에서 성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원정 팀을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마바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은 이 리그에서도 3부에서 2부 올라온 팀인데 첫 경기 야키타전 빼고는 이제 무패고, 그나마 이제 지난번 바렌나전에 4골을 넣어서 그렇지 그 전에 홈에서 보면 득점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야마가타도 이제 2골 내주고 비긴 거기 때문에 사실 홈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지난번 4골 넣었다고 해서 이번에 또 이마바리 쪽 보기에는, 그러니까 홈이라서 이마바리 쪽 보긴 하는데 도쿠시마가 다 언더예요. 그러니까 한 골 이상은 절대 안 좋습니다. 본인들이 득점력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마바리가 바렌나전 말고 그 전에 홈에서의 경기들을 생각하면 득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마바리 승무 보지만 언더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야마가타하고 교토상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마가타 같은 경우 지금 교토상가한테 이제 최근에 상성에서 밀립니다. 최근 홈에서 4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토상가가 아시겠지만 리그에서도 지금 보면은 성적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J리그에서 7위입니다. 7위. 2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교토상가 지난번 가시마전까지 2대0으로 지다가 이제 4대3으로 역전했기 때문에 원정 5경기 무패. 뭐 첫 경기를 오카야마한테 지긴 했지만, 그리고 컵대회도 2대0으로 잡았고, 그래서 최근 5경기 4승 1무, 원정 이제 3경기 다득점.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야마가타도 최근에 이제 6경기 3승 3무로 무패 중이긴 하지만 2경기 홈에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야마가타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교토상가의 그 원정을 보면 이게 그 교체를 지난번에 이제 컵 대회 때 좀 후반에 교체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마가타도 그래도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가 얼마나 컵 대회에 비중을 높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리그에서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컵 대회는 2부 팀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야마가타가 그래도 홈에서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 봅니다. 무 보고 건너뛰겠다. 그리고 고우하고 마치다입니다. 고우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마치다가 지금 1위죠. 일부에서 지금 두 번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무패 중이고 4승 1무. 최근에 또 6경기 4승 2무로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다는 컵대회를 안 했었고 반포레고우는 컵대회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고민되는 게 이 반포레고우가 최근 3연승 뭐 리그에서도 제프한테 이제 한 번 지긴 했지만 역전패를 당한 거였고 그거 말고는 패배가 없는데 상성에서 반포레고우가 이제 홈에서 마치다 상대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리그 경기여서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마치다도 완전 주전을 쓸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리그에서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상성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승부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와타하고 시미지. 자, 이와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 시미즈 상대로 상성에서는 좀 밀려요. 그리고 이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시미즈가 최근에 이제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2부에서 일부러 떨어지긴 했는데 지난 그 컵대회 3대1 스코어도 그렇고 이와타도 반대로 이와타는 1부에서 2부로 떨어졌죠. 시미즈는 2부에서 1부로 올라왔고 그래서 상성에서 좀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오버를 좀 생각하다가 그래도 최근 5경기 4승 1무 그리고 아직까지 홈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프렌이 가장 좋지 않나. 이게 배당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작에 갔어야 했는데 배당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야마구치하고 가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가시마가 이제 뭐 1부에서 순위도 좋고 야마구치는 뭐 2부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야마구치가 언더가 많고 그리고 가시마도 지난번 도치기 전 이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 물론 이제 도치가 이제 3부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컵 대회 득점이 많이 없었다. 가시마가 생각보다. 그리고 홈에 비해 원정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원정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홈에 비해. 그리고 가시마도 보면은 주전을 기용할 거라 생각 안 들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이제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다만 이제 야마구치의 득점력과 최근에 이제 무득점 경기 그리고 언더의 성향을 봤을 때 뭐 야마구치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가시마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더를 봐요. 이것도 기다리다 보니까 배당이 빠졌더라고. 언더 배당이. 아마 야마구치로 빠지는 배당을 봤을 땐 가시마가 주전을 안 쓸 확률이 좀 큽니다. 지금 지난번 컵 대회를 대충 보니까 처음부터 주전을 썼던 팀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나마 보자면 지금 일부에서는 쇼난 정도라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근데 쇼난도 최근 원정 연패 중이고 지금 바렌나도 연패 중이긴 한데 원정에서 진 거고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4승 무패. 근데 이제 군마전 생각하면은 바렌나도 쉽진 않죠. 그래서 바렌나 쇼난도 원래는 바렌나 프렌을 봤다가 쇼난이 그 일부에서 그 원정에서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 아니면 세레소 도쿄 그리고 컵대회까지 뭐 4경기 무패도 했었고
최근에 지긴 했지만 지난번 나고야전까지 이겼기 때문에 쇼난 상대로 바렌나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점도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홈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막 이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프렘보다는 무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 봅니다. 그래서 J리그 컵 대회 J리그까지는 여기서 끝났고 광주, 대구, 라이언시티, 시드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축이 있긴 한데 요거 짧게라도 일단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건 좀 그렇고 올려드리고 방종했다가 다시 해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보기 끊고 그냥 이어가도 되고요. 자, 광주하고 대구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광주 승무 사이드로 봤는데 이 광주가 뭐 1패밖에 없고 지난 제주전의 극장골로 4경기 만에 승리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좋아 보이거든요. 대구는 뭐 입대한 선수들도 있고 최근 이제 연패 중이고 원정 연패 그리고 원정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겼고 3경기 중 그리고 홈 원정 포함 4연패라서 뭔가 5연패 그림까지 그려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대구 프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당이 또 광주로 빠졌더라고요. 원래 광주 승 보고 이제 무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구가 이기는 그림까지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FC 서울 뭐 2골도 그렇고 아예 대구가 슈팅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주도 보면은 최근이야 언더지 뭐 포항전 2대3 FC 안양동도 2대1 뭐 전북 2대2 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대비 오버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를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라이언시티하고 시드니 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늦어진 것도 있었고 아까 뭐 야마구치 배당이 바뀌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처음 봤던 거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 경기가 좀 있어요. 특히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9시 혼자 떨어진 경기라 굳이 가야 되나 했는데 이게 그래도 분석을 한 만큼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봐서 이제 갔던 경기인데 일단 라이언시티가 지난 산프이로전 사실 1차전을 졌는데 그게 이제 뭐 몰수패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0대3으로 진 거고 홈에서 1대1로 비겨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산프이로를 잡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준결승입니다. 저쪽에 알타원이 어제 샤르자를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또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라 홈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프렌을 봤어요. 근데 라이언시티가 이제 이 득점력이나 이런 게 다 좋긴 합니다. 최근에 뭐 5대2, 뭐 4대0. 근데 지난번 산프이로전 1대1로 비겼을 때 슈팅이 많이 차이 났어요. 이 산프이로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넣었지만 슈팅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북하고의 경기도 2대0 홈에서 2대0으로 이제 3대2로 역전한 것도 있고 최근 리그에서도 보면은 득점이 뭐 지금 꾸준하게 있죠. 4경기 연속 이제 득점 중이고 최근은 뭐 다득점도 하고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라이언시티의 프렘보다는 뭔가 3.5라도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 오버를 봅니다. 오버가 가장 좋아 보였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컵 대회는 뭐 좀 애매해서 패스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라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 오늘 해축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방송을 늦게라도 킨 거고 조합도 늦게라도 보낸 겁니다. 해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일단 다시 보기는 여기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